여러분, 어서 오세요. 시공간을 넘어 역사의 뜨거운 심장 소리를 생생하게 중계해드리는 위인 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려라는 거대한 기업을 완전히 새롭게 리브랜딩한 두 명의 천재, 성종과 최승로의 비밀스러운 일기장을 함께 펼쳐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저희 위인 일기 가족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깊은 역사의 진실을 캐내는데 엄청난 연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방송을 어느 지역에서 몇 살의 나이에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미, 옛 별자리 이름처럼 소중한 존재 같은 사연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1000년 전 고려로 타임머신을 타고 떠나볼까요? 오늘 이 두 남자가 보여줄 사랑보다 진한 우정과 시스템에 미친 광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전 국민의 축제를 취소합니다. 고려판 미니멀리즘의 충격 선언. 여러분, 혹시 미니멀리즘 좋아하시나요?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 말이죠. 그런데 981년 고려 왕위에 오른 성종이 선포한 정책은 지금의 미니멀리즘보다 훨씬 더 파격적이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고려는 화려함의 극치였어요. 국가 예산의 상당 부분이 불교 행사와 토속 신앙 축제인 팔관회와 연등회에 쏟아부어지고 있었죠. 요즘으로 치면 국가 예산의 절반을 매달 열리는 초대형 KPOP 페스티벌과 불꽃놀이에 쓰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성종은 취임하자마자 이 흥청망청한 축제를 모두 폐지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전 국민이 기다리는 크리스마스와 설날 연휴를 한순간에 없애버리겠다는 CEO의 발표를 상상해보세요. 신하들은 물론이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우리 왕이 미쳤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단의 뒤에는 노회한 전략가 최승로가 있었습니다. 전하, 거칠애뿐인 축제에 나라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을 보고만 계실 겁니까? 라는 그의 속삭임은 감성이 아니라 이성으로 나라를 돌려야 한다는 강력한 경영 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대기업의 신입 회장인데 정년퇴직을 앞둔 최고참 임원이 A사 용지 수십 장 분량의 회사 비판 보고서를 들고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 이건 잘못됐고 저건 고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이죠. 기분이 어떠실 것 같나요? 그런데 성종은 달랐습니다. 당시 70세의 노정객 최승로는 23세의 젊은 왕 성종에게 그 유명한 시무 28조를 올립니다. 이건 단순한 건의안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려 사회의 고질적인 비리, 왕실의 사치, 그리고 지방 호족들의 갑질을 조목조목 비판한 그야말로 뼈 때리는 컨설팅 리포트였죠. 불교에 너무 빠지지 마라. 지방의 공무원을 파견해서 호족들의 횡포를 막아라. 중국 것이 좋다고 무분별하게 따라하지 마라 등등. 성종은 이 길고 지루할 수도 있는 보고서를 밤새워 읽고 또 읽었습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가도록 최승로의 글자 하나하나에 담긴 진심을 읽어내려갔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성종은 선포합니다. 최승로의 제안을 100% 수용한다. 이것은 고려 역사상 가장 완벽한 신구조화의 탄생이었습니다. 역사서에는 성종과 최승로의 관계를 아주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눈물겨운 우정이 흐르고 있습니다. 최승로는 성종에게 단순한 신하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때로는 가장 엄격한 스승이었습니다. 어느 날 최승로가 병이 들어 조정에 나오지 못하자 성종은 궁궐의 약을 직접 챙겨 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왕이 신하의 집을 직접 찾는다는 것,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장관의 병문안을 위해 예고 없이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를 방문한 것과 비슷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성종은 최승로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대 없이는 내가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어야 할지 막막하오. 제발 일어나 내 곁을 지켜주시오. 989년 최승로가 결국 세상을 떠났을 때 성종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종은 며칠 동안 식사를 전폐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죽음도 갈라놓지 못한 두 남자의 신뢰, 이것이야말로 고려판 진정한 리더십의 파트너십 아니었을까요? 성종의 사랑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성종은 개인적인 연애나 사생활보다는 일과 사랑에 빠진 워커홀릭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유교적 이상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꿈에 미쳐 있었죠. 상상해보세요.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성종은 왕비의 처소가 아닌 집무실, 장화전에서 최승로가 써준 보고서를 읽으며 차가운 밤 공기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사랑은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이 땅의 백성들이 굶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만드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연애할 시간도 없이 스타트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밤새 코딩을 하는 CEO의 모습이랄까요? 물론 이런 성종의 모습에 서운함을 느낀 이들도 많았을 겁니다. 특히 불교계와 기존 기득권 세력인 호족들은 성종을 피도 눈물도 없는 유교주의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성종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외로움은 고결했고 그의 집착은 숭고했습니다. 성종이 유교 중심의 개혁을 밀어붙이자 보수적인 호족들은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렸습니다. 왕이 조상신을 노하게 해서 가뭄이 들었다. 최승로가 왕의 귀를 막고 나라를 망치고 있다. 는 식의 비난들이었죠. 요즘으로 치면 커뮤니티에 퍼지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와 같았습니다. 이때 성종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을까요? 아니요. 성종은 전공법을 택했습니다. 그는 전국 12개 주요 거점에 12목을 설치하고 중앙에서 유능한 공무원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특명을 내렸죠. 가서 직접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왜 이런 정책을 펴는지 직접 설명하라.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이 직접 대변인들을 전국 지자체에 파견해서 현장 소통 간담회를 매일 연 셈입니다. 가짜 뉴스를 이기는 유일한 길은 진실된 데이터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을 성종은 이미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성종 제위 12년 993년 고려라는 기업에 사상 최대의 부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당시 동북아의 신흥강자 거란이 8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온 것이죠. 요즘으로 치면 우리 회사의 시장 점유율을 통째로 먹어버리겠다는 글로벌 공룡. 기업의 적대적 M&A 시도와 같았습니다. 당시 조정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땅을 떼어주고 항복하자는 할지론이 득세했죠. 하지만 성종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곁에는 최승로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남긴 정신이 깃든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서희입니다. 성종은 서희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외교적 담판을 지으라고 보냅니다. 서희가 거란의 소손령과 벌인 그 유명한 외교 담판은 사실 성종의 든든한 지원과 최승로가 가르친 외교적 실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CEO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실력 있는 실무자를 믿어주었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입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 본 적 있으신가요? 성종에게 그것은 바로 가족의 전통이었습니다. 성종은 유교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 자신의 뿌리였던 고려 왕실의 오랜 관습들을 도려내야 했어요. 당시 고려 왕실은 금친혼이 흔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들만의 리그였죠. 하지만 최승로는 단호했습니다. 전하 하늘의 도리를 바로잡으려면 왕실부터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성종은 괴로웠을 겁니다. 자신의 누이들, 조카들의 정략 결혼과 복잡한 가계도를 보며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요즘으로 치면 재벌가 3세가 우리 집안의 편법, 상속과 혼맥 정치를 다 끊어내겠다고 선언한 뒤 친척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셈입니다. 성종은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친척들의 따가운 눈총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거든요. 왕실이 공공의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백성들에게 법을 지키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요. 성종의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라이벌은 외적도 반대파 신하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친동생인 천추태후 헌혜왕후였죠. 그녀는 성종이 추구하는 절제와 규율의 유교 국가와는 정반대의 삶을 꿈꿨습니다. 성종은 유교적 원칙에 따라 후계자를 정하려 했지만 권력의 본능에 충실했던 천추태후와의 갈등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원칙 중심의 CEO 형님과 실리 중심의 본부장, 여동생이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싸우는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죠. 최승로는 이 갈등 사이에서 성종의 멘탈을 붙잡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하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국가의 대계는 혈련보다 법도에 있습니다. 성종은 결국 나라를 위해 동생을 궁 밖으로 내보내는 결단을 내립니다. 나라를 위해 가족을 손절해야 했던 오빠의 마음, 그 깊은 고독을 누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성종과 최승로가 가장 공을 들인 것 중 하나는 바로 노비완천법이었습니다. 광종 시절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풀어줬던 제도를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했죠.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당시 노비는 귀족들의 가장 큰 재산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수십억 원대의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거죠. 그런데 왕이 나타나서 이 재산의 소유권이 불분명하니 국가가 환수하거나 풀어주겠다고 한 겁니다. 당연히 기득권 세력은 난리가 났죠. 성종은 이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최승로와 함께 전국적인 데이터 조사를 실시합니다. 억지로 노비가 된 사례를 수집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지 확인했죠. 감정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증거와 법리로 귀족들을 설득한 겁니다. 가히 1000년 전의 팩트 기반 행정이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잠시 최승로라는 인물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볼까요? 그는 사실 태생부터 엘리트였습니다. 9살 때 고려 태조왕건 앞에서 논어를 외워 신동 소리를 들으며 비단옷을 하사받았던 아이가 바로 최승로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9살에 수능 만점을 받고 대통령 장학금을 받은 천재 소년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그는 그 천재성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태조부터 성종에 이르기까지 무려 6명의 왕을 모시며 그는 존버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가 성종을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인이었습니다. 광종의 공포 정치를 목격했고 경종의 무기력함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종을 만났을 때 자신의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은 겁니다. 내가 본 실패한 왕들의 길을 당신은 걷게 하지 않겠다는 노병의 마지막 투혼이었죠. 성종은 지금의 대한민국 교육 열풍을 만든 원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은 인재에 있고 인재를 기르는 근본은 교육에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종은 개경에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는 경학 박사를 파견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지방 소도시에 서울대 교수들이 내려가서 무료로 강의를 해주는 장면을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것은 문화적 충격이었습니다. 글을 배우는 것은 귀족들만의 특권이었는데 성종은 그 문턱을 대폭 낮췄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대통령 장학금을 대대적으로 살포한 셈이죠. 이 인재 투자는 나중에 고려가 거란, 여진, 몽골 같은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5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성종 이전의 고려 관리들은 사실상 칼든 무사들이었습니다. 지방의 호족들은 자기 땅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세금을 마음대로 걷었죠. 성종은 이들을 글쓰는 공무원으로 교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중앙정부의 부처를 세분화해서 전문성을 높인 이성육부제를 완성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같은 시스템이 이때 기틀을 잡았습니다. 성종은 관리들에게 매달 성과 보고서를 쓰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KPI 핵심 성과지표 관리를 시작한 거죠. 일을 안 하고 노는 관리들은 가차없이 인사고과에 반영했습니다. 고려라는 나라가 주먹구구식 운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 넘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남자의 가치관을 본격적으로 비교해 볼까요? 돈에 대하여 성종은 국가 재정에는 철저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매우 검소했습니다. 궁궐 수리비를 아껴 학교를 세웠죠. 최승로 역시 청렴의 대명사였습니다. 신하가 부유하면 백성이 가난해진다는 철학을 공유한 두 사람은 요즘으로 치면 무소유 경영을 실천한 셈입니다. 사랑에 대하여 성종의 사랑은 책임감이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인 연인보다 국가라는 연인을 위해 밤을 지새웠죠. 최승로의 사랑은 충성심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인격을 사랑했고
그들의 동지적 관계는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가치관의 차이. 성종은 미래를 보았습니다. 100년 뒤에도 살아남을 시스템을 만들자. 최승로는 과거의 교훈을 보았습니다. 옛 성현들의 지혜 속에 답이 있다. 미래지향적인 젊은 왕과 과거의 지혜를 가진 노신하의 만남. 이것이 고려를 지탱한 두 기둥이었습니다. 성종은 997년 38세라는 너무나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16년 동안 쉼없이 고려를 개조해온 워커홀릭의 비극이었을까요? 그의 죽음은 고려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죽기 직전까지도 나라 걱정뿐이었습니다. 최승로가 떠난 지 8년 만에 성종도 그의 영원한 멘토를 따라간 것이죠. 성종과 최승로가 없었다면 고려는 아마 지방 호족들의 땅 따먹기 싸움터로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두 남자가 뿌린 유교적 시스템과 교육의 씨앗은 이후 고려 500년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인기보다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드는데 인생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종과 최승로, 이 두 남자가 그려나간 파격적인 고려의 청사진을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1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리더십과 혁신의 문제와 너무나 닮아 있지 않나요? 성종은 단순히 왕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혁신가였고, 최승로는 그 혁신이 길을 잃지 않도록 나침반이 되어준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혼자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한 사람과 함께할 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아직 여러분이 사시는 곳과 나이를 댓글로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적어주세요.